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익공유제를 두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이죠.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뭐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익공유제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소다 KBS 제일라디오 시사야의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익공유제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그냥 개념은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나누는 거잖아요. 나눈다. 예. 이익을 낸 사람이 있고 이익을 못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익을 낸 사람이 못 낸 사람과 서로 공유한다, 이익을. 네네. 거기서 출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금 막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발생하는 피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느 한 축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헌법소원을 내기도 하고 또 영업금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피해를 입은 업종에서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그런가 하면 호황인 기업들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업종의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호황을 누리는 데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비대면 서비스, 예. IT 기업 이런 것들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 뭐 이런 등등의 기업이죠. 네. 그리고 IT 업체나 이런 IT 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자 기업도 업종도 굉장히 호황이기도 하고요. 네.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난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36조 원에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30%나 증가를 한 것이고요. LG전자도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인데 네. 3조 2천억 원 정도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도 각각 240%와 8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도 1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황을 누린 기업이 피해 업종과 이익을 좀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예. 이런 건데요. 아직 뭐 구체적인 상이 완벽하게 그려진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의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확치는 않지만 제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면요. 자발적으로 걷는다. 자발적이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이 돈을 내면 네. 금융권과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기업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규제를 네. 풀어주는 이런 혜택을 주고요. 대신에 그렇게 조성한 펀드로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든다거나 네. 피해 업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 이런 거고요.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협력 이익 공유제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대 쪽의 의견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회주의 발상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정의당도 뭐 감상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네. 비판 일색은 맞는데요. 내용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반대라는 건 어떤 네. 뜻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다. 네, 뭐 팔비틀기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예,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사회주의적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긴 하지만 네. 집권 여당이 강권하는 것은 이건 겁박이다. 자신들의 방역 실패, 경제 실패를 국민 편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다 이렇게 네. 비판하고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정의당은 이익 공유에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발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도적으로 하면은 안 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 재난 연대세 같은 세금을 걷자. 네. 그러니까 항목을 정해서 그러니까 소득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의 세금을 걷어서 취약계층 지원과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익 공유제라고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제안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서요? 이 뿌리가 굉장히 깊은 논쟁이에요. 그래요? 네, 한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인 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동반성장위원회. 네. 같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네.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정운찬 위원장이 이제 맡아서 또 화제가 됐고 대선 주자로도 한때 분류가 됐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는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어요. 초과이익 공유제? 네네. 당시에도 뭐 재계의 반발에 밀려서 좌초를 했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이 했다는 발언이 지금까지도 많이 전해집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을 냈을 때 협력한 중소기업에 그 초과 이윤의 일부를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정해서 네. 그걸 초과하는 이익이 나오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나눠 갖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재계 반발로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는 선에서 끝났는데요. 네. 초과이익 공유제하고 성과 공유제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럴 텐데. 이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과 공유제는 이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센티브를 그 협력업체나 중소기업한테 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대기업 협력사, 중소기업이 원가 절감을 통해서 생산비를 낮추는데 기여를 해주면 네. 대기업이 현금을 배분하거나 납품가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잘했으니 뭐 포상금 주고 뭐 이 정도 비슷한 같은데 개념이에요. 초과이익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름은 비슷한데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절대 갑인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이익을 주는 거니까 배분하는 거니까 그 역시 대기업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협력 이익 공유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합니다. 네. 사실 이름만 좀 바꿨고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요. 초과이익 공유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미리 협약을 맺고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나눠 갖자.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올해는 이 정도 이익을 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익을 낸 것 중에서 초과이익 그 공유제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는 거지만 이건 네. 미리 약정한 이익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다. 이게 어찌 보면 조금 더 초과이익 공유제보다는 더 강력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할 정도면 이렇게 결국엔 그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좀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이걸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상세히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체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한 80% 정도 됩니다. 대부분 대기업의 원하청 구조로 묶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러니까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납품단가를 후려치기만 하려고 한다. 이런 거고요. 예. 그러니까 부자 대기업에 가난한 중소기업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또 이런 차이가 대기업 노동자들의 급여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급여로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익을 자꾸 대기업이 가져가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은 좀 더 많이 이익을 배분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원청기업, 즉 대기업 노동자가 550만 원을 받으면은 1차 하청기업은 62% 수준인 340만 원을 받고요. 2차, 3차, 4차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네. 여기에 성과급을 더하면은 더 차이가 커지고요. 그러니까 한 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하청기업 노동자들은 더 오래 일하면서 훨씬 더 보수를 적게 받는 셈입니다. 네. 이것만 있느냐? 대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계급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문제로 가면 또 그렇게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 힘들고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되고 하는데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일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 양극화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에 더 어려움이 하나 더 얹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대기업 종사자들은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재택근무할 수 있잖아요. 월급이 깎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택이 불가능한 콜센터, 택배 서비스 노동자들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관광 서비스 업종은 훨씬 피해가 크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할수록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타격은 커지고 있고요. 고급 식당은 손님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 네. 동네 식당은 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데 발목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한 손실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업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회적 반발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팔 비틀기냐 왜 이렇게 쥐었지 않느냐라고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정의당은 자발적인 걸 넘어서서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관점이 다 달라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수용성의 문제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건데요. 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거 싫다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제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거 좋은 제도라고 얘기했지만 그때가 제도가 아니라 5월, 6월 이럴 때 참 막 관련 인터뷰도 많이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선의에 기초하니까 안 되잖아요, 잘. 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낸 기업들한테 자발적으로 돈 내십시오. 그러면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첫째로는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보다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더 지원을 미리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독일은 임대료 임금까지 한 90% 지원한다고 하고 네. 미국 바이든 당선인은 1,000조 원의 재난지원금도 모자라서 개인당 $600에서 $2,000로 지원 금액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하고 업종에 확실한 지원 효과를 만들어야 나중에 가서도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둘째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는데요. 책임은 골고루 넓게 져야 한다는 겁니다. 골고루 넓게 줘야 한다. 정의당이 제안한 것처럼 특별재난 연대세 이런 명목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간에 이익이 많이 난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지원 혜택을 본 사람은 고마움에서라도 조금 더 세금을 더 내는 네. 이런 방식으로 넓게 같이 책임져주는 형태로 뭔가 제도를 설계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